지금부터 아주 특별한 택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예. 택시 운전사인 모모코는 겨드랑이가 간지러워서 신호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냅니다. 그냥 냅두지 후진하다가 또 사고를 내는 모모코. 자기 과실로 인한 사고이기에 그녀는 택시회사 사장님에게 혼나는 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네요. 이런 모모코를 보고 못된 짓을 하려는 이 나쁜 놈들. 어이구야, 이러면 안 될 건데. 어느 날 모모코와 회사 동료는 음악을 틀어놓고 신명나게 세차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도 차에 물을 뿌리는 척하다 사장놈에게 물을 뿌립니다. 이건 100% 노린 거죠. 이에 빡쳐버린 사장놈은 예전에 모모코의 사고 수리비를 보여주면서 그녀를 잘라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こないだの事故の修理代の請求書。お前がうちで働けば働くほど赤字だよ、赤字。いいか、今月ノルマが達成できなかったらクビだからな。いいじゃないよ、クビだよ。クビクビクビクビクビ。 회사 동료는 매일같이 사고만 치는 모모코가 왜 택시를 하는지 궁금할 따름이죠. 그런데 궁금함을 넘어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아, 왜 저래 진짜. 동료의 추접스런 애교에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모모코. 그녀는 어릴 적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고 퇴원 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택시 운전사가 되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소리를 짓거립니다. 하지만 택시는 자기와 잘 맞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녀는 회사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영업 방식을 도입을 합니다. 그건 바로 섹시함을 바탕으로 손님들을 유치하는 거였죠. 믿기 어렵게도 이 섹시한 영업 방법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자극적인 것도 필요로 하겠죠. 아유, 가지가지 하네요 진짜. 하지만 이 방법은 제대로 먹혀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모코의 이런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회사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売春防止法違反。営業停止。今その犯人がここにおりますけん。すぐにそちらに差し出しますけん。 이제 그녀는 택시 운전이고 나발이고 경찰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튀려고 하죠. 이 영화는 코미디 영화랍시고 말도 안 되는 쌍팔년도 개그를 선보이게 되고 이 놀라운 개그에 모든 얼이 빠져있는 틈을 타서 모모코는 잽싸게 도망을 칩니다. 이때 모모코를 도와준답시고 나타난 회사 동료는 무시무시한 카리스마를 선보이며 그녀 또한 유치한 개그의 쐐기를 받고 말죠. 아이고 유치해라. 에이, 유치원에 나가라. 죄송합니다. 영화의 수준을 한층 낮춰버린 모모코는 이왕 튀는 거 회사의 택시마저 셉에서 달아나게 됩니다. 셉에 온 차 안에서 한가로이 잠을 퍼질러 자는데 누군가 창문을 두드리네요. 그 남자는 이 택시를 타려는 손님이었던 거죠. 그렇게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가던 모모코는 무언가 이상한 걸 느낍니다. 목적지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가고만 있었던 거죠.
ていうかどこに行くんでしたっけ？まだ言ってませんでしたね。すいません。不器用なもんで。 그런데 이 손님은 대화를 하다가 목적지를 또 말을 안 합니다. 모모코는 호구 한 명 잡았다는 생각에 마지막 운행에 큰 돈을 벌어볼까 싶어서 일단 차를 고속도로에 올리고 봅니다. 계속 올라가는 미터기 요금을 못 보게 손님과 즐거운 대화를 하는 척하는 양아치 모모코. 그녀의 돈 욕심에 무작정 장거리를 뛰어서 그럴까요? 결국 차는 연료가 떨어져서 퍼지고 맙니다. ごめんおじさん、やっぱりただのガス欠みたい。 손님은 본인이 직접 LP가스를 구한다는 호구의 정석을 보여주게 되고 모모코는 이 자식이 차비를 안 주고 튈 것이라는 개수작이란 걸 눈치채고 말죠. きなこったり 이때 이름 모를 누군가가 이 가파른 오르막길을 자전거를 타고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그를 보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 모모코. 그녀는 희대의 양아치답게 자전거를 냅다 발로 까버립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벌건 대낮에 자전거를 탈취한 모모코. 그녀는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손님까지 공범으로 만들어버리게 되고 어리버리한 손님은 그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전거 운전까지 하게 됩니다. 편하게 뒤에 타며 좋다고 실 쪼개는 모모코. 이것들은 구하라는 LP가스는 안 구하고 쓸데없이 바다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은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를 정체 모를 빵 하나를 모모코에게 건네주게 되죠. どうしたのこれ？今そこで知らない人にもらったから。 그렇게 깜깜한 밤이 되고 아직도 LP가스를 구하지 않은 이것들은 놀이터에서 난데없이 자기소개를 하고 자빠졌네요. 俺は町田。 호구 손님의 이름은 마치다. 嬢ちゃんは？ももこ。名字は栗山。 그는 모터사이클 레이서였는데 경기 도중 큰 사고로 은퇴를 하게 된 비운의 레이서였죠. 前を走るマシンが転倒してね。でその事故に巻き込まれて。このカリカリのとこごめん。 사고고 나발이고 눈치 없게 빵만 처먹는 모모코. 未来を奪われた俺は 그는 레이서 은퇴 후 어설픈 연기력으로 술 취한 연기를 선보이다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와 작은 바닷마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ごめんなさい。マチコとの出会いは真っ暗だった俺の未来に明かりを灯してくれたんだ。すみません。そして俺はほとんど力ずくであいつと一緒になった。 하지만 모모코에게는 이런 로맨틱한 이야기보다 빵이 더 중요할 따름이죠. 그러다 얼마 후 마치다는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형무소에 들어가게 된 거였습니다. 先週まで刑務所にいた。 형무소란 말에 깜짝 놀란 모모코. パピオンのタトゥーとか入れるところ？みんながみんな脱獄と。まあそれはどうでもいいや。 지가 질문하고 대답도 안 듣는 모모코에게 끝까지 자기 이야기를 하는 마치다. 마치다는 출소 후에 사랑하는 그녀에게 찾아가겠다고 편지를 보냈지만 용기가 없어서 가질 못했던 거였죠. これから町田は奥さんのところに戻るんだ。と思ったけど 한 입도 안 주고 모든 빵을 다 처먹은 모모코. 이들은 이제서야 차에 넣을 연료를 사러 갑니다. じゃあ腹ごしらえもしたし、スタンド探し行こう。 배 따숩고 편안하게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가다가 난데없이 자기의 잃어버린 기억을 떠오르게 된 모모코. 밑도 끝도 없이 스토리 전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모모코가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을 때 사고를 냈던 사람이 바로 마치다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하지만 모모코는 얻어먹은 빵 때문에 이 사건을 퉁치기로 하고 마치다의 부인이 사는 집으로 그를 데려다 줍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마을 입구에 들어선 이때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집니다. 그건 아주 커다란 개구리였죠. 어이구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그건 바로 형무소에 나왔을 때 마치다가 아내에게 썼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편지는 죄다 일본어로 써놓고선 단 한 단어만 영어로 썼는데
깃발이란 단어를 개구리로 잘못 적은 거였죠. 그래서 마치다의 아내는 마치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지구상의 개구리에 씨를 말릴 작정으로 개구리를 매달아 놨던 거였습니다. 이때 마치다의 아내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소품이 아닌 진짜 개구리를 손에 들고 있었네요. 이렇게 모모코의 활약과 개구리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 둘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마치다는 모모코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 하지만 카메라 욕심이 생긴 마치다의 부인은 난데없이 뽀뽀를 날리게 되고 이 꼬라지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모모코는 이곳을 곧바로 떠나려고 하죠. どこ行く？ 하지만 회사에서 도망친 모모코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모모코가 처한 안타까움 따윈 생각도 안 하고 또 뽀뽀를 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부인. 이제 모모코는 미련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이들을 떠나게 됩니다. 충격적이게도 모모코는 아직 차비를 안 받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영화는 끝이 납니다.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이 작품은 1980년 오바라 히로유키의 동명 작품을 리메이크해서 2010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진 뒤에서 앞에서라는 영화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약간은 유치하면서 2010년도에나 먹힐 법한 포즈를 주는 구식 개그를 지금 보니 나름 신선했답니다. 제가 이 작품의 장르를 코미디라고 표시를 했었는데 사실 이 작품의 진짜 장르는 로망 포르노라는 조금은 낯선 장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장르는 1970년도에 일본에서 크게 유행을 했던 장르이고 이 장르의 역사가 일본의 선정적인 사회와 맥락이 닿아있기 때문에 이 당시 상당히 보수적이었던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는 장르가 되었던 거죠. 1960년대 일본 영화계가 큰 침체에 접어들게 되고 메이저 영화사였던 니카츠가 도산 위기에 처하자 살아남기 위해서 저예산 포르노 영화를 제작을 했었는데 이걸 니카츠 로망 포르노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야하기만한 핑크 영화와는 다르게 시나리오와 영화적인 기술을 더 사용을 했고 감독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덕분에 저급한 에로 영화가 아니라 꽤나 괜찮은 수작들과 많은 문제작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이 시기가 지금의 B급 일본 영화를 잇게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시기였던 거죠. 이 당시 커리어를 쌓고 지금은 유명해진 감독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산업이 나날이 성장하고 CG의 발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제작비가 투입이 되면서 이 장르는 조금씩 잊혀지게 되었죠. 2016년도 일본 영화계에서는 로망 포르노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했었고 그 당시 일본 최고의 감독이었던 소노시온과 유키사다 이사오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때 한국에서도 로뽀 클래식 필름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런 장르만을 한데 모아서 성인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단순히 야한 걸 본다는 호기심이 아니라 영화의 순수한 하나의 장르로서 그 속에서 아날로그적인 패션과 추억의 코드를 함께 느끼게 하는 향수를 불러오는 영화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물론 이런 장르의 특성상 AV 배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배우들도 무척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작품에 나온 여주인공 미야오시 토모미도 모델 출신으로 AV 배우는 아니랍니다. 이런 비슷한 장르 중에 숨겨진 재미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조만간 다른 작품들도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특유의 구조와 전개, 그 시대의 고전 유머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로망 포르노의 교과서적인 작품, 영화 뒤에서 앞에서였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올 테니 저의 리뷰가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싸 가오리!